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정신없는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플러스 0.74% 상승으로 마감된 반면 코스닥은 마이너스 0.1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어제 미국과 유럽 증시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1.08% 하락하였고 나스닥 역시 마이너스 0.6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평균적으로 1% 이상 하락을 했는데 어제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미국의 바이러스 감염자 증가로 다시 한번 6주간 경제활동 봉쇄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뉴스에 전 세계 증시가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한국 역시 오늘 신규 감염자가 200명대 육박하며 다시 한번 2차 팬데믹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자, 과연 다음 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74%나 상승을 했지만 상승과 하락 종목을 비교해 보시면 하락 종목이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수는 오르고 있는데 내가 가진 종목들은 계속 내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정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오늘은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옵션 만기일 대응 전략과 다음 주 한국 증시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4시 6분입니다. 시간에 다닐까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다우는 어제 마이너스 1.0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중에는 마이너스 1.69%까지 빠졌다가 새벽 5시쯤 약간 상승이 나오면서 하락폭을 축소했는데 나스닥 역시 어제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장중에 마이너스 1.02%까지 하락하였고 종가는 마이너스 0.6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 다우와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미국의 바이러스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다시 한번 6주간 미국의 경제활동이 중단되고 봉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뉴스 때문에 다우와 나스닥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미국의 하루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1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자, 어제 올린 영상 3분기 실적 발표 마감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시작될까 이 영상에서 현재 미국의 하루 바이러스 감염자가 14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를 잘 보세요. 하루 바이러스 감염자가 얼마죠? 15만 명입니다. 매일 10,000명씩 늘어나고 있어서 혹시라도 다시 한번 미국 경제가 봉쇄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어제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자, 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본인이 취임할 경우에는 6주간 경제 봉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였습니다. 물론 자문위원단의 자문을 들은 것 뿐이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되었죠. 거기다 또 미중 무역전쟁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막판까지 우리 럼프 형이 가만히 있지 않더군요. 다시 한번 또 화웨이 제재처럼 이제는 화웨이를 포함한 31곳에 주식 투자를 포함한 모든 투자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회사는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텔레콤 등 중화권의 유명 전자 회사들을 모두 다 투자를 금지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한국의 여러 언론들에서는 미국과 중화권에 다시 한번 제재가 시작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반사 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옵션 만기일이 어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매도는커녕 오히려 2배 이상 매수하면서 코스피를 외국인이 오늘 5천억 원 이상 매수를 했고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이제 2500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계좌 상태는 어떠셨습니까? 보시다시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무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0.74%로 마감이 되었죠. 이건 모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주가 모두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상위주만 상승하면서 지수적으로는 상승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린 종목이 더 많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체감지수는 상당히 안 좋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 종목이 있었는데 이러한 종목들이 전부 윗꼬리로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매수를 하셨어도 결국에는 손실로 끝난 종목들이 많았죠. 이런 아시아나 IDT 같이 아침에 27% 갭이 뜬 종목을 시초가 혹은 투매 잡기다 하면서 VI 구간에서 잡았어도 오늘 크게 손실이 나셨을 텐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지금 시가총액 20위 중에서 상위권 종목들은 다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11%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상승과 하락 종목을 비교해 보셔도 하락한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지수 ETF를 통해서 수익을 얻기는 상당히 힘드셨을 겁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곧버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거의 미비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곱하기 2배 상품을 이용했으면 2%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지만 코스피 지수 자체가 3시 때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수 ETF로는 그렇게 오늘 큰 재미를 못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최근에는 화이자 백신 뉴스가 나오면서 세계 증시가 급등이 나왔고 미국 증시 역시 급등이 나왔었죠. 그런데 화이자 CEO가 화이자의 주식을 팔았다 이 소식에 최근에 주가가 계속 내리더니 어제도 화이자의 주가는 내렸습니다. 마이너스 2.47% 하락으로 마감되었는데 자, 화이자의 주가가 내리자 오늘 한국의 백신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을 했어요. 특히 오늘은 신풍제약이 무려 28%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다시피 장중에 마이너스 8%까지 하락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20% 이상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종가도 상한가를 갈 거라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지만 어제 교촌이나 티웨이 항공을 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3시 이전에 상한가를 못 말면은 설사 상한가를 간다고 해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풀리거나 다음날 급락이 나오면서 시작할 수 있고 혹은 상한가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시간에 투매가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증시가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럼프형이 저렇게 중화권에 제재를 한다. 그러면은 환율과 원자재가 어마어마하게 변동성이 생깁니다. 자, 환율을 보시면은 1112원 어제보다 오히려 하락을 했고 또 유가를 보시면은 40불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보통 저런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많이 급등하는 게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즈입니다. 자, 유니온 머티리얼즈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1.03% 하락으로 마감되었고 유니온 역시 종가는 플러스 0.31%지만 시초가가 1.72%였으니까 오늘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오늘 손실을 보신 거죠. 오늘은 거래량도 별로 없고 그리고 상승폭도 상당히 낮았죠. 지난번에 럼프형이 당선될 수 있다라는 소식에 상한가 근처까지 갔던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지금은 럼프형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죠. 1월 20일이면은 대통령 직위에서 물러나기 때문에 우리 럼프형이 아무리 저렇게 나와도 히토류 관련주는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를 지금 들고 있거나 물려 계신 분들은 소설을 쓰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뉴스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미국 법원에서는 투표 용지 무효 판결에서 럼프형이 일부 승소를 하였다. 이런 걸 보면서 대선 결과가 바뀔 수가 있구나. 아직 안 끝났구나. 이런 식으로 소설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법원에서는 신분 증명이 누락되고 결함 있는 투표 용지는 무효로 판결하며
럼프형 선거 캠프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로 선거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 펜실베니아에서 약간 문제가 발생된 투표용지는 2100개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럼프형과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표차가 5만 3천 표 차이였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럼프형 쪽으로 간다고 해도 결과를 뒤집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사를 보세요. 이게 미국의 국토안전부인데 지금 11월 대선은 가장 공정하고 부정이 없는 선거다. 정부기관이 나서서 인정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에 물려있으면은 행복회로를 돌리고 소설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소설을 쓰다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손실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것도 꼭 생각하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어제는 미국의 항공주도 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양봉으로 보이시지만 종가를 보시면 마이너스 1.38%죠. 델타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 뉴스에 23%나 갭을 띄워놓고 종가는 17%로 마감되었고 그 다음날부터서 쫄쫄이로 계속 이렇게 빼고 있는데 한국의 항공주들은 미국의 항공주들과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미국의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마감된 반면 한국의 항공주들은 상승으로 마감된 곳이 많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7.79%로 마감되었죠. 물론 장 초반에는 25%까지 상승했는데 자, 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 어제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이 인수한다라는 찌라시를 보고 시간에서 상을 마는 거 보고 이거 여러분 아침에 따라갈 경우에는 정말 큰일이 납니다. 왜? 현대 아산에서도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는 것을 거부했고 또 대한항공은 지금 돈이 없어서 객실 승무원 대상 그리고 파일럿 대상으로 무급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바이러스 때문에 항공기 운항이 결항이 된 곳이 많고 또 대한항공은 얼마 전에 돈이 없어서 1조 원 가까이 유상증자를 추진했죠. 아니,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돈이 없어서 1조 원 유상증자를 추진했는데 돈도 없는 회사가 어떻게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합니까? 이거는 주주들이 들고 일어나서 다음번 주주총회 때 절대 이 안건을 통과 안 시켜줄 거예요. 자, 그래서 산은과 한진그룹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인수 확정된 바가 없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또 지난번 한진칼 남매은안 때 맹활약을 했던 KCGI 펀드가 있었죠. 당연히 KCGI 펀드에서는 이번 사항을 맹렬히 반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으며 산은에서는 여러가지 옵션 중 검토해볼 만한 사항 중 하나이며 대한항공 측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어제 정정보도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정정보도 기사가 나온 다음에 영상을 제작한 게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보통 7시에서 8시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정정보도 기사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튜브에서 검열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영상을 올린 뒤 1시간 뒤에 검열이 끝난 뒤에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현재 제 컴퓨터를 바꿨어요. 자, 제가 원래 쓰던 컴퓨터가 있는데 이게 3년 전 비트코인이 유행하던 시절에 샀기 때문에 너무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350에서 400 정도를 주고 제가 컴퓨터를 맞췄는데 지금은 좀 많이 느리더군요. 뉴스를 띄워놓거나 HTS에 화면을 여러 개 띄우다 보니까 인코딩 하는데도 좀 오래 걸려서 컴퓨터를 한 대 새로 살까 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노트북을 350만원 주고 새로 샀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노트북을 유튜브 편집용으로 샀습니다. 제가 이번 바이러스 사건만 아니었어도 비행기를 타고 세계 여행을 돌아다니면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주식 영상뿐만이 아니라 해외 생활 브이로그라던가 여러 가지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코다리19 바이러스 때문에 무산이 되었는데 주식용 컴퓨터로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양입니다. 집에 지금 제가 컴퓨터가 3대 이상 있는데 집에 있는 구형 노트북으로만 해도
컴퓨터도 매매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양의 컴퓨터를 가만히 놔두고 있는 거는 좀 돈이 아까워서 이번에는 노트북으로 영상을 좀 제작해보고 있습니다. 사운드가 이상하거나 혹은 화면 비율이 안 맞거나 혹은 노트북의 쿨러 소리가 너무 세게 난다면은 오늘 코멘트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튜브에 갑자기 검열 시스템이 생겨서 영상을 만들어도 1시간 뒤에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더 빨리 만드는 방법은 인코딩 시간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서 노트북으로 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약간 불편한 사양이 있다면은 다시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지금 아시아나 항공을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만 모두 물렸고 기관과 외국인은 지난 화이자 백신 뉴스가 나온 다음에 매집을 한 물량을 오늘 다 던지고 튀었죠. 아시아나 IDT 역시 오늘 9.34% 상승을 했고 또 외국인과 기관은 먹튀를 하고 날랐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되게 적으며 호가창이 얇기 때문에 절대로 큰 돈으로 할 수 없다.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1억 원 정도 아시아나 IDT를 매수했다. 그럼 본인이 이 밑으로 던질 경우에는 밑으로 하방 VI가 걸립니다. 아시아나 IDT 오늘 2시 12분에 하방 VI가 걸리는데 와, 제가 화장실에서 이거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 호돌이가 유행했을 때 88 올림픽이 있었는데 88888 이렇게 호가창에 찍히면서 VI가 걸리는 거 보고 좀 신기했어요. 자, 그리고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락이 나왔죠. 대한항공 관련 주식이고 또 한진칼은 최근에 주가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까? 한진칼은 일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3일째 내리고 있었는데 오늘 대한항공 인수 찌라시가 뜬 다음에 마이너스 8.25% 추가 하락이 나와버리고 말았죠. 장 개장한 지 10분 만에 이렇게 밑으로 하방 VI가 걸리면서 오늘 한진칼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한진그룹의 주가에는 당연히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가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왜?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대한항공도 지금 실적이 안 좋고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추가 지출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더 안 좋죠. 아니 천재님,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3분기 흑자를 달성했는데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공주 실적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만 흑자를 봤고 나머지 8개의 회사는 전부 적자를 봤어요. 그리고 또 진단키트와 마스크 등 수화물로 인해서 수익을 본 거지 여행객을 태워서 수익을 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인건비와 광고비를 대폭 줄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무원과 파일럿 조종사마저 무급 휴가를 주면서 인건비 자체를 발생을 거의 안 시켰기 때문에 겨우 흑자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이 아침에 갭이 뜨더군요. 자, 보시면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 뉴스가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아침에 시초가 갭을 잠깐 띄워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호재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긴가민가 하면서 대한항공을 매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연히 투자하는 회사 쪽 입장에서는 지출이 발생하니까 악재예요. 삼성전자에서는 반도체 투자한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던데요? 그건 삼성전자니까요. 일반적인 회사는 당연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에 유상증자를 투입하겠습니다. 자금을 대주겠습니다. 이런 공시 나와서 오른 회사 봤나요? 당연히 없어요. 자, 그리고 해외 못지않게 한국도 확진자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마 지금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라던가 3단계 이렇게 올리는 거는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IMF에서 이번에 2020년도 전 세계 GDP 예상치를 발표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2020년도 마지막 최종 GDP 합계를 예상한 예상치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9%죠. 미국은 마이너스 30%라면서요. 분기별. 그거는 말이죠. 우리나라하고 수치를 좀 다르게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걔네가 마이너스 8.9%밖에 안 되는데 이전 1분기, 2분기 때 플러스가 나온 게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상쇄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9% 정도가 예상이 되고 중화권은 GDP 자체
자체를 믿을 수가 없죠. 얘네는 수출 경제 지표라던가 무역 지표하고 이런 걸 비교해봐도 너무 빵꾸 나는 게 많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3.61%는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씩 발생하고 있는데 일단은 경제 봉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봉쇄가 되었었죠. PC방이라던가 카페라던가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고 또 지금은 달러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출 기업에는 악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는 GDP가 마이너스 3.42%로 예상치가 나와서 연말까지 다시 한번 경제 봉쇄는 힘들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또 12월 달에 수능이 있는데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하면은 학원 문 닫아야 됩니다. 지금 고3 수험생들에게 학원 문 닫고 건강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게 고3 수험생 입장에서는 사망률이 본인 나이 때는 1%도 안 되는 질병 때문에 학원도 못 가고 과외도 못 받고 거기다 학교도 못 가게 한다고 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반발이 이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기 봉쇄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또 온라인 학습 관련주가 오늘 크게 상승을 했는데 YBM넷, 메가MD 그리고 메가스터디. 자, 이런 종목의 특징을 보시면은 뭡니까? 일단은 한 명도 상한가를 안 갔어요. 예전에는 한 명이 상한가를 찍으면은 비엔나 줄줄이 소세지처럼 2등, 3등주도 같이 급등하고 상한가는 못 갔지만 최소 20% 이상 상승을 했죠. 하지만 지금 YBM넷 자체가 상한가를 못 갔고 그리고 2등주인 메가MD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장중에 보시면은 19%까지 상승을 했으나 종가는 8.96%,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 마이너스 10% 손실, 거기다가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주식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추가 상승이 나오기 힘들죠. 자, 그리고 원격 진료 관련주인 알서포트 오늘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10.64%로 마감되었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당연히 하락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실적 발표 마감일이기 때문에 알서포트의 실적이 지금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알서포트의 실적을 잘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33억이고 전년 대비해서 240%가 상승을 했다. 그렇다면 이게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을까요? 하회를 했을까요? 자, 여기에 2라고 적힌 게 예상치고 P라고 적힌 게 확정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적힌 게 여기랑 똑같기 때문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터넷에서 수기로 한 번씩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3분기 영업이익을 71억 원 달성할 거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610% 정도 증가할 것이다. 아, 영업이익을 72억 원을 예상을 했는데 33억 원이 나왔으면은 예상치를 하회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그렇게 갭이 뜨진 않았네요. 원래는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주가가 오르다가 실적 발표가 5시 36분에 발표가 되면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여러분 오늘 실적 발표 때문에 난리난 종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 어제 말씀해드렸던 모트렉스 자율주행 관련차죠. 아침부터서 실적이 발표됐는데 중요한 거는 실적 발표 바로 하기 전에 마이너스 10% 갭 하락이 나오면서 시작부터서 VI가 걸렸어요. 아니 여러분 오늘은 아침부터서 각계전투예요. 시작하자마자 모트렉스는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만도는 또 상승을 해요. 보시면은 9시 때 만도는 5.04%나 상승하고 있었고 기아차, 현대차 역시 상승 중이었습니다. 기아차 최근에 6만원을 넘어섰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밀리면서 59,2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 현대차 역시 오늘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상승장 때 자동차 관련주는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자동차 관련주가 가면은 전기차도 가고 거기다가 또 자동차 부품주도 가고 자율주행차도 가고 2차 전지주도 가고 이랬던 상황이 언제였습니까? 9월입니다. 상승장 때는 수소차, 전기차, 2차 배터리 뭐 다 갔어요. 테슬라 배터리 데이까지 있다고 해서. 그래서 현대차도 신고가 가고 기아차도 신고가 가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지금은 각계전투예요. 자동차주가 간다? 그럼 자동차 부품주, 만도 이런 한 명만 가요. 속에 옛날엔 뭐 한원 시스템도 가고 막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난리를 쳤는데 한원 시스템 최근에 찌라시는 많이 띄우던데 그렇게 주가는 크게 안 오르더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냥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고 어제도 보시면은 안 올랐어. 종가가 그냥 0.74%로 끝나서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폭이 크다고 할 수는 있지만 얘 한번 제대로 빌 받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거든요. 다른 자동차주의 상승률에 비하면은 한원 시스템은 너무 낮죠.
그래서 오늘 모트렉스가 아침에 VI가 하방으로 걸리자 남성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닉스 등 모든 종목이 시작부터서 하락으로 출발했어요. 아니 그래서 모트렉스 적자 회사인데 뭐 상패라도 되나? 이 종목 왜 시작하자마자 무슨 반대 매매가 나가서 시작을 하지? 보시면은 장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10% 이상 빠졌어요. 보세요. 시작하자마자 그냥 몇만 주 되지도 않는데 촥 내려가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호가창이 얇으니까 얼마 던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방 VI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얼마야 이거? 만주 해봤자 6천만 원밖에 안 돼요. 아니 이거 한 10억도 안 되는 돈 던졌다고 이게 하방 VI에 가버리는 것도 좀 이상한데,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 과연 실적이 얼마나 개판으로 나왔길래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하방 VI가 걸렸을까요? 보시면은 3분기 영업이익이 26억 원, 절대 나쁜 수치가 아닙니다. 전년 대비해서 294% 증가를 했고 적자가 발생하던 이런 회사가 흑자로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슈팅이 크게 나와야 되는 그 지점에서 마이너스 10% 투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는 11시 38분에 나왔습니다. 투매는 9시 때 나왔죠. 그리고 이 뉴스가 나온 다음에 갑자기 갭이 빵 떴는데, 자 보세요. 3분기 영업이익 발표하자마자 쭉 올라가는데 그게 끝이었어요. 종가 기준으로 하면 하나도 안 올랐죠. 이 종목이 실적이 잘 나왔고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 주가가 이렇게 흐지부지 했을까요? 혹시라도 시간에 다닐까 해서 실적을 보고 누군가 매수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했지만 전혀 그런 모습도 안 보였고, 매동을 보셔도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수를 했지만 고작 2만 주밖에 매수를 안 했죠. 자 보시면은 이 종목은 금융투자라던가 혹은 사모펀드들이 들어와도 기관의 수급이 거의 없죠. 이 금융투자는 투자의 제약이 별로 없고 잡주든 개잡주든 쓰레기주든 동전주든 다 들어와요. 그런데 연기금은 못 들어옵니다. 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라던가 이런 회사, 적자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보셔도 사는이 6.6%를 가지고 있지만 연기금은 이런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당일 매수 기준으로 10만 주, 20만 주 이런 식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단기 매매로 들어와서 매매하고 나가지 장기 보유라던가 대주주 리스트에 오를 만한 그런 수급은 연기금이 들고 있지 않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신라젠처럼 거래 정지가 되거나 상장 폐지 직전인 회사의 주식을 연기금이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연기금의 포트폴리오는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연금이 신라젠 같은 데에 들어가서 몇백억대 손실을 봤다, 뉴스에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뭐 하는 짓거리냐 하면서 욕도 엄청나게 먹겠죠. 그래서 이러한 주식들도 보시면은 신라젠의 지분이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기에 그냥 5천주 6천주 같은 경우에는 1억도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수급이라고 할 수도 없고 당일 단타치고 다 나가는 그런 포지션이지 얘네가 뭐 대주주가 될 만큼 수급을 들고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모트렉스 같은 회사는 보시면은 재무제표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런 회사를 연기금이 투자했다. 국민들에게 진짜 싸대기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는 보통 금융투자라던가 사모하는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매매를 하는데, 자 아까 적자가 축소가 됐고 연별로 보면은 아직도 적자가 지속이 된 상황이죠. 그래도 일단은 호재 뉴스긴 한데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기금이라던가 여러 각종 기관 투자자가 이걸 매수를 하면은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레포트를 쓰거나 혹은 좋은 뉴스가 나와요. 하지만 이런 소외받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와도 아무도 알아주질 못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머 실적 괜찮게 나온 거 아닌가 하면서 그냥 매수해서 사신 분들 조금 있지, 실질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2만 주밖에 안 샀기 때문에 이 종목이 시간에 다닐까 해서 갭이 뜨거나 다음 주에 뭐 급등이 나오거나 아직까지는 그래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남성이 움직이면서 자율주행 테마가 다시 한번 주목받으면서 같이 따라갈 경우도 있겠죠. 남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이 무려 10만 주나 매수를 했습니다. 10만 주 그렇게 나쁜 수급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난번 상한가를 갔을 때도 10만 주 정도는 매수가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날 저점에서 10만 주가 들어왔다. 투심을 자극할 만합니다. 하지만 시간에 다닐까 해서 그렇게 크게 갭이 뜨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시간에 다닐까 해서 4만 주라.
그냥 쏘쏘하고 만도가 아마존 뉴스로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도처럼 남성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아마존 기대감 때문에 상한가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도가 움직이면서 남성도 가겠구나 이 생각을 했지만 오늘 전혀 움직이지 않아서 아까처럼 지금은 훈련운전투다 각계전투처럼 개별 종목들만 따로 이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종목이 실적이 잘 나오니까 갭이 뜨겠지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실적 발표 때까지 홀딩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지금 반도체주를 한 종목 홀딩하고 있는데 저도 실적 발표를 기대해서 이렇게 홀딩하고 있는 거지 솔직히 그냥 손절하면 손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 연기금이라던가 혹은 기관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 걔네가 갭을 띄울 거라 생각을 해서 홀딩을 하는 거지 이렇게 그냥 평소에 적자가 계속되고 연기금의 수급이 하나도 없는 종목은 레포트도 안 나오고 실적이 잘 나와도 세간의 관심을 못 받아요. 자, 세간의 관심을 잘 받는 종목 교촌치킨이 있죠. 이 종목은 지금 일주일 내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따하지 마시고 이런 거 지금 들어가지 마세요. 제발. 최근 영상에서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어제 이 종목은 상한가를 갔으나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가 풀렸습니다. 자, 교촌치킨 오늘 결국 마이너스 5%로 마감이 되었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탈출 기회가 나왔죠. 분명히 이 종목에 물리신 분들은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장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8%까지 빠졌습니다. 그런데 장 초반에 잠깐 밀리다가 9시 40분쯤 슈팅이 빵 하고 올라오면서 탈출 기회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손절을 하셔야 되는데 손절을 하셨습니까? 만약에 내가 상따를 했어. 근데 장 시작했을 때 마이너스 5% 6%야. 그럼 보통 탈출 기회를 줬다 싶어서 바로 자르고 나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다시 양봉 전환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고 크게 때려 맞으면 절대 안 돼요. 지난번에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마이너스 1%대 2%대 자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악재 뉴스가 나왔었어. 럼프 형이 대선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악재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팔더군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음날 마이너스 18% 19%를 때려 맞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탈출 안 하신 분들은 왜 탈출을 안 했을까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가만히 놔뒀더니 탈출 기회를 주더라. 혹은 지난번에도 급락이 나왔는데 장 막판에 급등이 나오면서 양봉 전환을 했구나. 그런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손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종목 25%까지 올랐다가 마이너스 5%로 빠졌으니까 꼭대기에서 물렸으면 마이너스 30%를 때려 맞았을 거예요. 오늘 지수 코스닥 마이너스 1% 이상 내리고 있고 교촌 또 투상 갈 것 같아. 보시면은 플러스 25%까지 올랐어요. 이 종목 오늘 37,000원대 와리가리 치면서 여러분들을 너무 많이 유혹했습니다. 36,000원부터서 37,000원까지 여기서 장난치고 여기서 올리고 여기서 장난치고 여기서 올리고 장난 너무 많이 쳤어요. 오늘 만약에 아침에 상한가 따먹기를 했다가 본인이 이런 데서 탈출을 해서 수익을 거뒀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투상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꼭대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더군요. 전 정말 기절한 줄 알았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이런 걸 매매하시는 분을 봤는데 여기서 분명히 수익을 줬어. 근데 위에서 또 들어가서 이쪽에서 벌었던 돈을 다시 날리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쪽에서 먹었던 걸 여기서 왜 날릴까? 자세히 생각을 해보니까 본인 기준으로 전날에 본인이 300만원, 200만원을 때려 맞았을 경우에는 그걸 다 복구하려고 또 한 번 재공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지수가 이렇게 막 흘러내리고 있는데 내 종목이 상한가를 갈 거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이거 지수가 꺾이면서 투매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말씀드린 게 뭐죠? 지금은 한 종목에 들어가서 재공략하기보다는 그냥 한번 먹고 나오고 그 종목 관종에서 삭제하는 게 좋다. 불과 이틀 전 영상만 보셔도 저는 모바일 어플리언스라던가 모트렉스를 최고가에서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불과 이틀 사이에 10% 이상 빠지면서 급락하니까 정말 무서워요. 왜냐하면은 차트를 보고 추세 자체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안 던져도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제가 이 종목을 여기서 딱 던지고 나왔는데 저는 고점이 오면은 무조건 던지고 보는 경향이 있어서 여기서 만약에 던지고 또 올라갔다. 근데 또 공략을 했으면 이 꼭대기에서 물려서 순식간에 이틀 만에 마이너스 15%를 찍을 수 있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익을 딱 확정 짓잖아요. 그럼 일단은 밖에 나가요. 잠깐 머리를 좀 환기시켜 줍니다. 바로 재공략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VI 구간에 따라 들어간다? 그럼 100% 물리거든요. 그래서 그날 잠깐 밖에 나가서 분리수거하고 온 다음에 모바일 어플리언스가 아니라 모트렉스를 사서 다시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오늘 아침부터서 모트렉스가 하방 VI 걸린 거 보니까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급등하는 주식을 보면 흥분하게 되는데, 저도 오늘 모트렉스가 밑에 하방 VI가 걸렸을 때 이거 왠지 슈팅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하방 VI에서 매수를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나 많이 들더군요. 왜냐하면은 이틀 전에 이 종목으로 매수해서 수익을 거뒀으니까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거 오늘 자신감 가지고 잘못 들어갔으면은 저도 오늘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볼 뻔했죠. 그리고 여러분,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세간의 관심을 못 받아서 상승을 안 했죠. 자, 테스 오늘 실적이 발표됐는데 실적 발표한 다음에 종가 최고가로 갔죠. 7.34% 상승했습니다. 와, 테스 3분기 영업이익이 59억 원. 와, 이거 생각보다 실적이 너무 잘 나왔네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1.1%. 난 여기서 손절해서 700만 원은 날렸는데 얘를 홀딩을 했으면 지금 얼마였을까 머릿속에 저도 계속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건희 씨 사망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던질 수밖에 없었다,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는 실적 발표 기간에 지금 반도체 한 종목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나쁘지 않았죠. 드디어 본전까지 왔어요. 오늘 반도체주들은 종가 기준으로 하락한 종목은 거의 없었습니다. SF의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안 했고, ESNS텍은 3.94%가 상승을 했죠. AD 테크놀로지도 1.64%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진짜 고민되는 게, 일주일 전에 반도체주를 하나 샀는데 실적이 잘 나올 줄 알고 가만히 놔뒀다가 화웨이 백신 뉴스 나오면서 약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만 나와라 하면서 지금 홀딩하다가 본전까지 왔습니다. 자,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 1.71% 상승을 했죠. 이 종목도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에 코스닥이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으로 마감됐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섣불리 이상한 종목 들어가면은 손실을 볼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만약에 실적 발표가 나온다면은 약간 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같은 날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만약에 빠진다면은 아침에 잠깐 밀렸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입해서 추매를 한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오후장에 잠깐 올라오면 그때 탈출하는 그 시나리오, 혹은 코스피 지수가 2,500을 들어가면 저는 곧버스를 매매를 해서 약간 먹고 나올 생각까지 하고 있어서 월요일 날까지 저도 지금 머리가 상당히 아픕니다. 오늘 만약에 나갔으면은 모트렉스하고 모바일 어플리언스에서 얻은 수익이 몇백만 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수익이 한 100만 원 이상은 났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음 주 장이 시작된 다음에 제가 가진 반도체 종목이 막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4%로 시작돼봐. 그러면은 이번 주에 번 돈 다음 주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 자르는 게 안전할 수도 있는데, 이 테스를 보니까 또 욕심이 저도 생깁니다. 실적 발표하자마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안 오를까? 내 종목도 좀 올라라 하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6시 넘어서 아마 실적이 발표할 거라고 해서 다음 주까지 저도 상당히 고전할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갈 길이 매우 멉니다.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이 인수한다라는 찌라시가 나왔지만, 이게 성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주들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수의 난항을 겪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출범하게 된 계기 자체가 대한항공의 독과점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시아나항공이 출범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많이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매수에 동참하면은 상당히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국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말 확진자가 200명이 넘는다면은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대응책을 이야기하며 기자회견을 가질 수 있죠.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서 진단 키트나 마스크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수요도 많지 않고 오늘 메가MD, YBM넷을 보셨다시피 상한가를 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이슈에 큰 상승을 바라며 매수에 동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레리삐님, 뚜뚜형 사랑해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레리삐님은 10만원이나 후원해주셨네요.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